아동문학가 김성삼 선생님의 응달의 선나무 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2025년 대구 우수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선정된 작품집입니다. 최종 10편이 선정이 되었어요. 근데 저희 북랜드 출판사에서 2편이 선정되는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특히 김성삼 선생님의 응달의 선나무는 1등으로 선정된 작품집입니다. 대구 지역 최우수 출판 콘텐츠로 선정된 김성삼 작가님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성삼 작가님하고는 아주 또 인연이 오래됐습니다. 아마 그 선생님의 첫 동화집을 이 출판사에서 했는데 그때 아마 흔들리는 뿌리 한 40년이 넘는 그런 인연이고요. 대구에서 우수 출판 콘텐츠로 선정되는데 북랜드가 20%의 성과를 올리는데 함께 하게 돼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동문학가 김성삼 선생님께서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매일신문,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하셨고 창주문학상, 계몽문학상,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하셨으며 지금까지 50여 권의 책을 내셨습니다. 김성삼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아동문학인과 귀한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해서 기쁩니다. 아동문학인들에게는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귀빈들에게는 아주 좋은 정보교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준 우리 안식구 소개합니다. 민여사. 대구 시내 최연수 교장입니다. 제 아들인데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김원구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담임을 했습니다. 유진서 선생님, 대구 문인회태. 그 다음에 최희선 선생님, 희망생입니다. 동화 작가인 이영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그 생각날에 동인회장을 맡은 최정숙 동화 작가님, 동화 작가인 박숙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김선자 아동문학가님, 강재 동화 작가님 소개합니다. 우리 박상문 교수, 박명효 선생님이십니다. 이형국 시인입니다. 동현 김진우 선생님 수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오은식 쓰시는 도에이 선생님입니다. 요즘 다문화 학생들이 아주 많은데 그 학생들의 출발점이 달라요. 일반 학생들과. 이 아이들도 우리나라 국민인데 이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얼핏 생각할 때 응달에 사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응달에 쓴 나무는 자기가 나쁜 환경에 태어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늘을 당기고 한 줌의 햇살을 더 받기 위해서도 가지를 옆으로 뻗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 다문화 어린이들이 그 응달에서 나무처럼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작품을 쓰게 된 동기가 됩니다. 어린이들에게 특히 동화는, 문학적인 동화는 어떤 동화냐? 순수 동화입니다. 순수 동화는 도덕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주제가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고 이야기 속에 숨어 있으면서 메시지를 주는 그런 동화들이죠. 그런 동화는 대부분 재미가 없습니다. 요즘 어린이들
책 안 읽습니다. 뭐 읽느냐? 이 동영상 보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 엄마들 잘못도 있지만 동화를 재미없게 만들어버린 동화 작가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화 작가가 해야 그 어린이들을 돌아올까요? 캐릭터가 확실한 작품을 써야 됩니다. 캐릭터 설정을 잘하면 그 동화가 재밌습니다. 아이들의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동일한 욕망이 생깁니다. 동일한 욕망이 뭐냐면은 책을 읽으면서 그 주인공과 닮고 싶고 주인공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싶고 나도 주인공 좀 해봐야지 저렇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책들이 보급되면 영상매체에 빠진 어린이들이 다시 돌아 안 오겠나 제 희망상이라 여기 있는 아동문학가들 꼭 그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문화 어린이들이 어떤 아픔으로 학교에 다니는가 입학할 때 그 아픔을 우리 동화 작가이고 구연가인 강지혜 선생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빛 개량 한복이 돋보이는데도 엄마는 자꾸만 뒤로 빠졌다. 말이 서툰 탓인지 다른 엄마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우리 반에 다문화 학생이 둘이나 되네? 그렇구먼. 문제가 되진 않겠지? 다문화 학생이라고 모두 문제아는 아니니 두고 보자고. 엄마들의 소근거림이 나직하게 들려왔다. 아, 한남이와 나는 다문화 가족이구나. 나는 그때 다문화 가정의 뜻을 알았다. 엄마는 내 앞에 나서지 않았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숨어 사는 짐승처럼 자꾸만 사람들 뒤로 숨는 엄마가 이상했다. 찬아, 입학식 끝났으니 집에 가자. 싫어요.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꽃다발 들고 사진 찍을래. 그렇게 하자. 엄마는 햇볕에 있어도 마음은 스스로 온달에 선 겨울나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화 속에 보면 보통 갈등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책에도 보니까 좀 들어있던데 갈등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주인공이 작품을 끌고 가는 동안에 벽에 부딪힙니다. 벽에 부딪히면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자연 환경일 수도 있고 사회적 구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계를 갈등 구조라고 합니다. 초등학생입니다. 다문화 학생입니다. 축구 선수의 꿈을 가진 학생이 아빠가 3개월뿐이 못 산다 하는 거. 그래서 살 수 있는 희망이 산골에 가서 자연치유하면 가능할 수 있다. 엄마를 쫓아냅니다. 베트남에서 여기까지 행복하게 살러 왔는데 20대 젊은 갑으로 산속에서 살기는 너무 안 됐으니까 어린 양을 부릴 5학년 학생이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다리를 못 쓰고 아버지는 폐암으로 상기로 움직이도 못하는데 산골로 갔으니까 얼마나 그 아픔이 크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와 같은 그 갈등 속에서 이 어린이가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그때 가서는 아주 커다란 벽에 부딪힙니다. 그 흑기사를 만납니다. 복지사를 만나가지고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이야기인데 인간과의 갈등, 사회 조직과의 갈등, 자연과의 갈등, 먹고 살기 위한 현실의 갈등, 이 갈등을 다 무릅쓰고 용감하게 정말 꿋꿋하게 아까 말한 응달의 나무처럼 꾸준히 그렇게 이겨나가는 해결해가는 그런 갈등 해결이 아주 정말 눈물겠습니다. 응달에서 나무에서 주인공의 캐릭터 설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옛날에 상주 있을 때 제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엄석대 같은 아가 하나 있었어요. 엄마는 죽자 아빠는 직장에 간다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관절염을 앓고 있는 할머니하고 이 아이가 둘이 삽니다. 학교도 1년 늦게 들었는데 학교 오면은 아주 구김살 없이 정말 엄석대 같은 당당한 대장이 되는 겁니다. 대장이. 그 아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자의 성격을 이식이라 하지요. 문학용어로 그대로 따와서 이 작품에 맞게끔 고치는 거, 활용하는 거, 그걸 순화라 합니다. 이식과 순화를 통해서 이 어린이가, 차은이라는 어린이가 완벽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어떤 뚜렷한 캐릭터를 가진 인물로 삼았습니다. 그 하루 중에 글을 쓰실 때 언제 주로 많이 쓰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쓰시는지 그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 하루 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알 겁니다. 제가 아침에 5시 되면 안 씻고가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에 나는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 척 하고는 서재에 가서 창작에 들어갑니다. 작품에. 그 아침 시간 밥 먹어야 하는 시간이 딱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 반에는 뭐 집이 무너져도 몰라요. 황금 시간이죠. 탁구장에 갑니다. 그렇게 4시간을 버팁니다. 또다시 들어가서 책을 읽습니다. 감동적인 구절이 나면 문장공 쪽에 적어요. 하루에 2쪽 이상을 의무적으로 씁니다. 이 나이에도. 동화로 썼으면 쓰기 좋겠다. 그리고 문장공 쪽에 쓰는 거 아니고 써가지고 활용을 해요. 저녁을 먹고 나면 하늘이 2쪽나도 나는 텔레비전 앞에서 야구 봅니다. 야구 광입니다. 이 나이에 야구장 가서 과 맺히고 응원 따라하고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마음이 항상 어린애예요. 83살까지 동심으로 살아간 내가 자랑스럽고 이 나이에 책을 읽고 글을 쓴다하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네. 응달에선 나무 이 책이 그 다문화 가족이나 소년 가작이나 이런 사람들과 또는 가난하게 사는 응달에 사는 아이들에게 좋은 텍스트가 되겠지만 보통 아이들도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 건설을 위해서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면 참 밝은 사회 만드는데 건설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